한 12월 남겨두고 뭔가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마인드 세팅적인 강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대뜸 Q&A 강의로, 오늘 이렇게 모닝스쿨을 좀 주제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여러분 2021년 한 해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음, 내년을 생각하면서 뉴스킨 사업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잘하고 싶은데 기초 실력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센스가 좀 무딘 사람이라서 기초 실력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늘 Q&A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만남 중에 사업적인 거든 아니면 아이템의 어떤 경쟁력이든 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잘 하고 싶은데 스리슬쩍 그 포인트를 엄청난 포인트를 놓치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못 잡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 아침 미팅 때 스폰서 사장님이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데 그때서 안 기억들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내가 그러한 Q&A에 대해서 좀 갈급함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분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도 좀 잘하고 싶다. 사실 Q&A는 뉴스킨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죠. 간단하게 제 마이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핑크색 원피스 입은 친구가 제 동생이에요. 전직이 스타일리스트였던 제 동생하고는 저는 같은 침대를 썼었는데, 그때 어디서 협찬을 받았다면서 한 꾸러미 뉴스킨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종이백에 가득 제품을 들고 왔는데, 진짜 협찬받은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저랑 같은 피부 타입인데 하루에 팩을 2번씩 하고 지켜보면서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동생이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고 아, 나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스킨푸드 브랜드 아시죠? 여기서 이 브랜드를 아시면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이 브랜드에 진짜 푸드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세상 물정, 그냥 직장만 다녔지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그리고 피부에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돈을 쓰는 걸 엄청이나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영어 학원 외에는 제 꾸밈에 쓰지 않았던 소비 패턴을 잘 알고 있던 동생이 제가 소개를 요청했음에도 주저주저 하다가 만난 분이 바로 네, 이분이십니다. 저는 B2B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윤혜성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1대 스폰서는 사실은 최진아 사장님이신데 그때는 투잡으로 계셔서 바로 이제 윤혜성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공짜 갈래 4번 받고 나서 잠수 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 중 만남 중에 인경 씨 왜 이렇게 바빠요? 그 질문 한마디에 저 그냥 투잡하려고 바빠요. 이 한마디가 사업 설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막연히 그냥 여윳돈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처럼요. 투잡을 생각했었는데, 어, 그렇게 된 것이 투잡을 알아보게 된 사업의 계기가 되었고 저의 어떤 결정적 사업 동기를 되짚어 보면 나에게 참 믿을 게 없는 어떤 내 삶의 불안감 이거였던 것 같아요. 평범한 IT 쪽에 마케팅 일을 했었고 제가 30대 중반 가까이를 향해 가면서 세상을 보니까 나는 백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영어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이 업계에 오래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긴 드라마처럼 어떠한 결혼을 대안으로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아, 그럼 뭐를 해야 되지? 돈을 많이 모아서 해야 뭔가 안정적인 노후가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던 찰나에 뉴스킨 사업 설명에서 자산이란 개념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스템에 합류되면서 사업을 투잡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품을 알려줬던 동생이, 은희야, 너 스타일리스트 하는데 50만 원 주유가 한번 벌어보는 거 같아. 이런 티업으로 사업 설명에 초대됐다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엄청 후회를 했었고요, 송은희 사장님이. 그리고 나는 60대에 내 여자로서 내 거 이름에 자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니가 늘 빈말처럼 얘기하시는 걸 통해서 파머넥스의 확신을 얻으셨고, 그걸 통해서 사업에 사업 설명을 초대해서 저는 저희 세 모녀가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남동생 부부가 자기네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면서 본인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부부가 저 이번에 BR로 같이 가족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삼남매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결혼 전에 만나서 남편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7살 엄마로 뉴스킨 가족 사업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넘어가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판기 같은 Q&A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화상 대화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걸 입 밖으로 내미진 않지만요. 속으로 진짜 저 사람 진짜 만나면 뒤통수로 때려주고 싶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만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 밤에 이불킥을 한 적도 있고요. 밤새 잠을 설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미팅에 의기소침하게 와서 카운셀링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 같은 Q&A를 돈으로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난 참 생각의 폭도 좁고 어쩌면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일까. 아, 늘 아침 미팅에서 명쾌하게 답을 주신 리더 사장님을 보면서 나는 참 적성에 받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잠깐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완벽한 자판기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또 만족한 결과를 줄 수 있을까? 뭐 뉘앙스상 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죠?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이끄는데 유독 강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나 스스로조차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득이 될 때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가 나는 설득에 약해.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상대방도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을 쉽게 캐치를 해낼 겁니다. 저 사람은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안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93%는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오직 7% 정도만 우리가 언어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언어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즉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의 어떤 느낌 아니면 저 사람과 관련된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목소리 톤 그 다음에 말의 빠르기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감이 결여된 채 조금 움츠려든 채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그게 쉽사리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자신감부터 먼저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득력 네. 화면의 영상을 보셨다시피 완벽한 답이 있어도 말하는 사람이 그 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물론 모든 분들이 어떤 큐를 정확하게 풀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남 과정 중에서 그리고 어떤 대상자에 대해 스폰서와 점검을 받을 때도 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점검을 받는다면 스폰서는 단번에 캐치를 하죠.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이 없구나. 확신이 없구나. 그리고 형제라인과 대화 중에서도 은근슬쩍 내 부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초기에 막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를 바랬던 지인이나 가족 중에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든 아니면 사업 중간이든 내가 받고 있는 EQ가 스스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 아이템의 확신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게 온전히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초기 사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워낙 수준들이 높으셔서 이런 큐를 과연 할까 고민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또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큐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것 좀 요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음. 화요풀 가끔 얘기 들으시나요? 뭐, 그리고 제품 성분이 어떤 다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지를 몰랐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뉴스킨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품을 유통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파트너 상님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써봤다고 했는데 별로였대요. 자기가 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인땡땡이 돈을 막 한 번에 3천만 원 무슨 통장을 보여줬대요. 근데 뉴스킨은 그렇지 않다는데 왜 그래요? 라고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 종교가 몰몬교라는데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 소비자가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킨 다단계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미팅 때 어떻게 해야 돼요를 물어보는데 이런 큐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듣던 제가 파트너 사장님을 듣던 그렇게 되면 어떤 적이 드냐면 감정 분리가 우선 안 돼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한데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을 전달해 주시는 분과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의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정확한 답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너무나 익숙해왔던 생각, 뭐 같은 내용이지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소비를 하든 세상을 바라보든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이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 쏟아붓는 건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거나 해봐야 되는데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큐를 받으면 당황하는 것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패러다임 때문에 그럴까? 그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침 미팅이나 카운셀링을 받으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저 역시 또 그렇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방 얘기를 잘 경청한 사람, 이 여기서 잘 경청이란 무엇일까? 정말 딴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고민하면서 듣고, 그리고 이 상대방 말을 단순하게 나 돈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 이 사람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말 중에 주요 포인트들을 기억해 뒀다가 그 다음에 내가 풀어줄 때 복귀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Q&A, 최고의 Q&A 시작은 상대방 Q&A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먼저 깊게 고민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누군가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남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제안도 하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설득을 하잖아요. Q&A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남이나 어떠한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잊지 않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상대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설전을 통해서 깨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전환시키고 내가 두려우신 거잖아요. 이 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 정확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도 파악을 하는데 질문을 하시는 습관. 그리고 질문을 한 그 의도 파악 속에서 상대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그 관점이나 말을 잘 기억해 뒀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대화의 창을로 활용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그 다음 플랜으로 연결하는 거. 결론은 뭐냐면 만남하기 전에 내 본능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만남을 하시고 절대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바로 즉답하지 않기. 이 부분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건너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머리로 알면서 습관에 들이지 않아서 저는 많은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만남 중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영상을 찾다가 이 영상이 너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타협 전략을 써라. A라는 상품을 팔고 싶다면 A- 제품과 A+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설명하라. 사람들은 중간 정도 선에서의 구매를 원합니다. 기존 물건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을 출시하게 되었을 때 기존 물건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팔고 싶을 경우 70만원 정도의 저성능 노트북과 130만원 정도의 최고 성능 노트북을 보여주었을 때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자극하라. 두려움을 자극할 때 위험을 분산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꼭 포함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즉, 공포를 무마시킬 행동 방침이 명확히 전달되면 거부 같은 심리학적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비만 환자에게 살을 빼라 설득하고 싶은 의사나 치료사의 경우 살을 빼지 못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관심을 집중시키되 환자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나 운동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양보하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태도입니다. 즉,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에게 대접해주는 이타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네 번째, 말대로 행동하게 하라. 예를 들어 병원 치료 예약을 잡은 환자의 취소율을 낮추는 방법은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 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화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그럴 경우 예 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예약 날짜를 기록하도록 하면 책임의식을 느껴 취소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슷할수록 끌린다. 당신이 순수하게 누군가와 유사성이 있다면 부탁할 일이 있기 전 유사성이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지역, 나이,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와 관련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들은 말을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조금 통통하지만 넌 예뻐 라고 듣는 것과 넌 예쁜데 조금 통통해 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는 기대감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예쁘다는 말이 각인되어 통통하다는 말은 금방 잊혀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예쁘다는 말보다 통통하다는 말이 각인되어 기대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단점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장점 또는 단점을 중화해주는 특징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희소성의 가치를 부각시켜라. 희소성 메시지란 주로 시간과 수량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직접 반응을 유도하는 주된 홈쇼핑 프로그램의 판매 방식입니다. 홈쇼핑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몇 개 남지 않았다는 말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소유 욕구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왜냐하면 전략을 써라. 예시로 보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복사기를 써도 될까요? 2번, 제가 먼저 복사기를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해서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1번의 경우 약 60%의 승낙을 받았지만 2번 왜냐하면의 경우 약 95%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갖다 대도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인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기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그럼 뭐 저렇게 8가지를 하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떠한 아이템을 제안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사업 기회를 얘기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영상인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영상에서 모든 건 사람의 심리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Q&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들이 있을까요? 소비 선택에 대한 기준. 어떤 사람은 홈쇼핑에 대한 거가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격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아무리 신제품 아이템 부스트를 들임에도 이 사람 피부에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엄청난 제품에 대한 티업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결정 선택의 기준. 이 사람이 뭔가의 결정을 할 때는 본인의 경험, 아니면 어떤 지식,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볼까요? 저 같은 사람은 싸고 좋은 거에 대한 좋은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할 때 그걸 우선순위를 두죠. 효율성을 찾는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고요.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 다수의 선택, 그래서 광고에서 그것이 합성 비타민이라고 해도 유땡땡 광고 모델이 광고하면 유땡땡 모델은 좋으니까 좋은 이미지고 모든 사람이 선택하니까 나도 그거 선택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떤 광고에 인터넷 광고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구나. 이건 괜찮을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동조 심리에 대한 소비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뭔가의 후킹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사람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불안감을 갖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선택인가? 그러다 보니까 최고에 대한 못하네요. 선택을 위한 안전장치로 본인의 패러다임을 갖죠. 그리고 이 본인의 패러다임을 계속적으로 경험치를 통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습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뭔가를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이 맞지 않다, 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더 거부감이 들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신 말에 내가 말리지 않을 거야. 분명히 최고의 데모인가 어떤 STP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 플랜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카운셀링을 받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그 행동과 감정을 복귀해 보니까 이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 패턴은 다른 사람 어떤 제안에 쉽게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사람들의 오케이 사인을 하게 되면 내가 마치 을일 것 같아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사실 심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말을 잘 풀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심리가 작동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Q&A를 풀 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근거의 설명보다는 정확한 의도를 질문의 형태로서 먼저 물어보시고 그 질문과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면서 상대에 거기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단계별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플랜을 상대방한테 그려주는 겁니다. 한번 예시로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부스트 디바이스를 제안을 할 때 이 사람은 디바이스를 여러 번 써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스트에 대한 디바이스를 딱 보여줬을 때 다 제품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디바이스는 저랑 안 맞아요. 기기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기기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란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답을 주면 좋죠라고 우리는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과연 당신이 거기서 거기라는 말은 맞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라는 게 당신이 잘 쓰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거기서 거기인 건지 아니면 효과성인 건지 기기 자체에 대한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아하, 당신은 워낙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여기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잘 되시는 분이라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를 당연히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차별성이 정말 특별하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지만 당신이 디테일한 사람이라 이 부스트라는 아이템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게 되면 단번에 이 아이템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은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상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것을 혼자만 쓰지 않으실 겁니다. 왜? 상대방이 알아볼 거고 어느 순간 당신이 확신이 생겨서 여러 명과 이 아이템을 가지고 당신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플랜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도를 질문으로 물어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디테일이 당신은 남다른 사람이야. 이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여러 번 경험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제품의 차별화가 이 제품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경험하면 당신은 알 수 있어. 라고 하고 데몬으로 나의 플랜을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100% 그리고 한 방에 정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잘 모르는 무지에 대한 부분이거나 편견에 대한 어떤 물음표적인 그런 생각들을 바로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존의 선입견을 호기심으로 전환시키고요. 그리고 갑론을박하지 않고 마음 열기, 공감 우선으로 해주는 부분. 질문 자체에 답을 주는 것보다도 그 의도와 배경 파악을 질문으로 한번 물어봐서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대방 캐릭터가 어떠한 저 사람의 어떤 불안한 감정 이거를 그냥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근거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전문가니까 이거 쓰면 진짜 맞는 거죠? 확신해 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캐릭터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거에 대한 가치 질문을 할 때 그냥 안부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설명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 설명을 한다기보단 상대의 이해 수준에서 비유를 활용하시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프레임 생각들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Q&A의 끝에서 걸리는 게 한마디 있죠. 바로 이 다단계에 대한 Q&A인데요. 늘 이런 걸 받게 되면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라 이렇게 말 못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얼굴로 대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는 보상의 형태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유통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단계를 얘기하는 질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소비 기준에 대한 형태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내가 확실히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하고자 하는 명확한 포인트로 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를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비전 제시가 그래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는 뉴스킨이 무엇, 그거 다단계 제품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처럼 보이시냐고 동문서답처럼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사업의 본질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상대와의 대화를 하죠. 그래서 Q&A는 단지 형식일 뿐이고요. 공감과 칭찬,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의 사업을 노출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의 인식 정도, 세상에 내가 돈을 쓰는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 내가 나의 사업 비전을 내 프로세스 안에서 나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리크루팅 과정이고 그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 중에서 나의 아이템과 사업의 비전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뭔데요? 다 알겠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뭔가라도 후킹 요소를 좀 주세요. 그게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물어본 질문이라든지 제가 아침 미팅에서 저희 리더 사장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를 정리하고 저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한 요소를 넣은 거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닝 페이퍼도 준비했어요. 결국은 이런 틀 그대로 단계로 하진 않겠지만 내가 하는 어떤 Q&A를 할 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진입 파악 그리고 캐릭터를 파악하는 거. 이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을 때 공감과 칭찬을 해서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인 거를 아까 심리학에서도 나왔었죠.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거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전문가로서 확신을 원하는구나. 캐릭터의 파악을 해주고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이해가 쉽게 그리고 그 인식을 높이면서 비전 제시까지 해주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까 보여줬던 뉴스킨 제품 화해어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신가요? 그 화해어플 감론을박으로 어떤 분들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성향이 어떤 근거가 필요한 사람이고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 어플은 혹시 수익성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면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최근에 알았다고. 결국엔 화해 어플도 누군가가 만들고 여기에 이거를 뭐 봉사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여긴 광고라는 게 붙게 된다. 과연 그 광고의 제품들은 화해 어플에 안 걸릴까요? 세상의 어떤 기준을 볼 때 옳고 그름, 흑백 논리로 보기엔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소금도 조금만 넣을 때는 정말 맛깔스러운 찌개도 만들고 요리가 될 수 있지만 소금을 왕창 먹을 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소금이라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성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때의 관리 공정과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어떤 블렌딩에 따라서 효능 그리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있지만 그 어플 하나에 이 성분은 이래요라는 식의 어떤 글자 가지고는 이 어플을 만든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어플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떠실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은 안정성을 되게 강조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캐치를 하셔서 칭찬부터 해주시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 제품 중에 이 성분은 되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성분이 타사보다 성분 양이 적어요.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성분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말문이 막혀서 쪼르르 달려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되기는 하지만 제품의 성분 함량이 중요하다는 어떤 기준의 자기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물어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정말 정말 꼼꼼하시다, 디테일하시다를 칭찬해 주시고 대부분의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원두를 무조건 왕창 넣는다고 그 커피 맛이 맛있진 않진 않느냐? 결국 블렌딩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킨 비싸다는데요. 정말 뉴스킨 제품을 알면 이런 얘기 못 하는데 대부분 대문 받아보지 않으시고 체험이 없으시면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누구 씨, 인경 씨, 어떤 게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기준이 뭘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헛돈 쓰는 게 싫어서 그냥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싼 제품을 오래 쓰는 게 이게 싼 건지 아니면 1.5배, 2배로 비싸더라도 짧게 써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빨리 보는 게 그게 싼 건지 판단은 당신한테 맡길게요. 라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준의 패러다임을 한번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네요. 라고 사람의 성향상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죠.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거.
칭찬과 함께 질문을 던져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아직도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들어서 몰명고라고 하던데 이러시면서 점점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몰몬교 자체가 싫으신 건지 아니면 그 몰몬교라는 게 자기가 경험도 못지 못한 어떤 간접 경험이겠죠. 그래서 그거 제품 쓰는 내 이미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게 거기에 쓰이는 그런 게 싫으신 건지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사실 몰몬교라는 거는 이제 회사 CEO의 개인 종교인데 집에 삼성 TV 있는지 삼성 TV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CEO의 개인 종교는 원불교인데 당신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그건 괜찮으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게 있죠. 그래도 나는 뭐 그 종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게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는 종교인데 거기 그게 쓰일까 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살짝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돌아가는 원리가 회사 경영 어떤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잠깐 웃으면서 얹어주면서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딱 결론 얘기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지혜 있게 재치 있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들은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자문자답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 거 있고 있고요.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인식 정도 있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짧게 내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스트를 보여줬는데 이런 것도 해결돼요? 저런 것도 해결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가격이 그냥 부담이 되지만 쉽게 또 결제하면 되는데 이런 거 그 욕심쟁이 분들이 이런 저기들을 하시죠. 한 번에 뭔가 다 해결되고 싶으신 분들. 그럼 진짜 많이 좋아지고 싶구나를 그냥 웃으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그게 고민이셨구나. 그거 해결되시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체험을 보여주는 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죠.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 김이 잤기 때문에 남편이 주거나 어디서 복권이 당첨돼서 병원에서 레이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 다른 매니저 선생님한테 저 이제 기미자한테 안 생기는 거죠 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웃겠죠 그냥. 맞아요.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맞아요. 이 제품 써보시고요. 정말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프로 사업자인데 제가 가이드대로 쓰시면 100% 개선하고도 남습니다. 쓰세요라고 나의 확신을 전달하시는 거. 이런 분도 계시죠? 부작용 없어요? 막 임상도 보여주고 하면 부작용 없어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예리하신데요? 이렇게 끝내주는데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이지 않은 제가, 자격증이 없는 제가 그런 쪽에 이렇게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프로 사업자한테 제대로 가이드 받고 쓰세요. 그러고 얘기하고 육고 가는 사람 돈 벌으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유, 그런 게 되겠어요? 라고 그냥 원천 봉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제품만 쓰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을 벌고 싶으세요? 저는 돈을 벌어요. 쓰기만 하실 거예요? 손등 줘보세요. 체험으로 연결하면서 얼굴에 하는 건데 느낌만 받아보세요. 라고 내가 한 번 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죠.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다 쓰겠어요. 뭐 아까하고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정보받는 사람이 진짜 클래텍인 걸 지금 모르니까 얘기하시는 건데 당신이 이걸 진짜 경험하시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아시냐라고 STP로 넘어갈 수 있고요. 꼭 같이 써야 돼요. 앰플만 기기만 쓰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실제 부스트를 보여줬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속눈썹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너무 핫딱지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되게 명쾌하게 풀어주셨어요. 저희 그래서 이거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당신은 속눈썹 전문가인데 고객이 이거 비싸다고 당신이 이 가치를 몰라서 저 이거 1분만 필요한데 속눈썹 반만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이없는 표정을 진짜 맞아요. 딱 그 표정이에요. 제 표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라고 그냥 센스 있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없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냥 돈 벌어라. 징징거리지 말고 이러고 하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되니까. 맞아. 우리가 언제 들 돈이 있었어요? 돈은 한정적인데 물가는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쓰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신이 고민한 이 다크 색소 침착 당신 피부에 있어서 가장 급한 거예요. 다시 또 동기부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부스트예요라고 해서 아이템 STP를 해도 되고요. 왜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해봤는데 나는 더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Q&A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근거를 막 설명해 주기보다는 내 확신을 전달하는 포커스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이는 어떤 다단계 아니라 정통적인 Q&A 리스트들이죠. 얼마 벌어, 아쉬운 소리나 못해, 뭐 블라블라, 뭐 내전변에 뉴스킨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인지 진짜 안부인지 궁금한 건지 잘 돼라는 것도 어떤 이게 안부일 수도 있고요. 진짜 궁금한 걸 수도 있고요. 잘 돼라고 확신을 듣고 싶은 건지 되게 다르죠. 아신술이나 못해 이 부분도 이미 상상해 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존심도 중요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단계나 영업,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편견,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상당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일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질문들이죠. 여기 몇 개 좀 섞여 있긴 하지만 뭐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뭐 또 너무 힘든 사람은 너무 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거의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31가지 안팎의 질문들이 있고 거의 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이 상해하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정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애니메이션이 안 걸렸네요. 다단계 아니야? 파는 거 아니야? 되게 정통적인 큐인데요. 다단계 아니야? 맞아! 여기서 톤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 밝게. 근데 어떻게 알았어? 경험 있어? 라고 해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아, 뭐 다단계잖아. 그치. 이 의미는 비상식적. 쉽지 않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미지 안 좋은 일,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되게 내재돼 있죠. 그러게.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나도 그런 걸 안 좋아해.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고 다음, 근데 정말 몰라서, 다단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가 뭔데? 라고 해서 다시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거. 파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어떤 파는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근데 나 못 파는 것 같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차라리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동문서답처럼 누군가에게 파는 행위를 해서 부담지를 주기 싫은 거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안 해. 이런 거를 맞지 팔지. 안 팔고 돈 벌리는 게 어딨어. 그거 알아? 세상의 사람들은 다 팔아. 팔아. 어떤 걸 파느냐가 중요한데 당신의 남편도 뭔가를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시간과 능력 이런 설명들을 좀 해줘서 결국에는 뭘 파는지가 중요한지를 이 패러다임을 좀 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벌어, 돈 많이 벌어, 잘 돼. 그것도 이제 어떤 의도에 따라 틀린 거죠. 일에 대한 편견 부분이 상당수 많은데요. 다른 일은 몰라도 다단계는 엄청 돈을 많이 벌거나 아예 못 벌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죠. 그럼 뭐 얼마나 하겠어? 뭐 1년 가겠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부차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때 보이는데? 차라리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놓고 좋아 보여, 많이 벌어 보인다면서 좋아 보여를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내가 뭐라 말하기가 그러네. 모든 회사는 직급별로 연봉을 받잖아. 나도 거기 맞춰서 그 플레이 맞춰서 딱딱 잘 받고 있어. 내가 뉴스킨 보상을 제대로 알면 정말 근데 눈이 후둥그레질걸? 그 관심이 있으면 그게 진짜 돼? 라고 또 질문을 이어가거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뭔가 있는데 진짜 잘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안부일 수도 있죠. 그 안부를 가지고 이제 또 잘 되면 보상까지 풀고 하면은 너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당신 어때부터 어때 보이냐? 아주 계획에 잘 맞춰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안 보일 때는 네가 하는 건 어때? 라고 상대방 하는 거를 관심사를 물어봐도 좋고, 나 관심 가서 너무 고맙다고 응원해 달라고. 그냥 그래서 상대방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쉬운 소리 난 못해. 아유, 그냥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얘기들. 남의 이미지 중요하고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좀 깨지는 게 중요하겠죠. 뭐 내가 깨진다고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아는 사람이 없어. 인맥이 많아야 된다라는 어떤 세일즈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세일즈가 그래도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굳이 돈 버는 걸 다단계 부정적 이미지로 하고 싶지 않아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맞아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뭐 누구는 좋아하겠어요? 저도 똑같은 이유로 근데 뉴스킨 하는 거 아세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눈치 보기 싫어가지고 그럴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당신이 경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요즘 같은 개인기에 뭔가를 사고 파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아이템을 유통하는 건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라고 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많은 사람에 팔아야 되는 일이잖아. 사람이 많아야 유리한 거잖아. 나는 인맥이 없는데 그런 얘기인 건데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초등학교 때 미리 인맥 관리하는 건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일 잘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 이 일을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거가 아니라면 이 일 알아볼 생각은 있는지. 그리고 직접 그 대화를 한 사람이 나의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과 나는 어떻게 만난지 아세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깨주는 거죠. 적성이 안 맞아. 이 얘기도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니까 잘하지. 이런 부분 사실 두려움이나 본질적인 부분인 건데 맞아요. 적성에 맞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적성인 것처럼 같은지 본인의 적성은 어떤 적성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네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일도 처음부터 적성이 되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엔 쉽고 돈 많이 주는 걸 다 원하는데 그런 일은 나를 써주지 않는 게 세상의 원리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세요? 라고 공감을 하고 적성이 아무리 맞아도 돈이 안 되고 마이너스이고 하면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결국 적성에 맞춰 하는 것보단 내 조건이나 상황이 그 직업에 내게 주는 가치와 서로 조건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좀 바꿔주고요. 너니까 잘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뭔가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여태 사업한 거구나. 땡큐. 나 칭찬해서 너무 고마워. 근데 나 모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죠. 벌써 머릿속으로 본인이 생각하신 건지, 당신이 그거 잘하면 이 사업 정말 알아볼 의향은 있는지, 일 뭐 하는 같은지 다시 한번 일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일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깊은 미루로 빠지는 거 느낌 같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더 잘하고 싶구나. 더 잘하고 싶은데 익숙치 않은 일을 계속 배우려다 보니까 막 배울수록 막 미루로 빠지는 것 같고 당연해요. 누구누구씨. 맞아요. 쉬운 일을 단순히 반복해서 하는 건 그만큼만 보상을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젓가락질 반복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7살이어서 젓가락질 반복하는 거랑 한글 익혀서 책을 읽는 거랑 이 아이가 어떤 게 더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랑 음식점에서 요리를 익혀서 탁월하게 뭔가를 잘해내는 거랑 똑같이 어렵다고 처음에는 느낄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냐고. 과정도 더 길고 하지만 가치가 주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억지 같진 않죠? 너무 힘든 사람은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황이 힘들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익숙치 않은 일에 대한 또 두려움인지를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질문들은 이 가슴형들이 또 많이 질문하지 않을까. 이걸 유형을 나눈다라는 것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에 대한 공감과 확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또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힘든 건 뭘까요? 를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결국 두려움이 어떤 요소가 두려움인지를 물어봐 주시고, 그것만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샵 원장님이 남자 헤어컷을 이 원장님이 되기 전에 남자 헤어컷을 길이가 잘 안 맞춰진다고 힘드니까 나 이거 짜증나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헤어샵 오픈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원장님 누구를 가르치는데 전 남자 헤어컷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르든지 아니면 그 사람 배워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할 이유를 알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위축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딱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러면 저 괜찮아요. 아니 애들 7살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누가 보내요? 우리 아이 괜찮아요. 왠지 이랬는데요. 뭐 이거를 굳이 위축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이 질문이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 편한 상태인데 내 거 자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은 대기업 다녀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누리는 거 다 온전히 내 거 아닌데 눈치 안 보고 내 거 자산 한 개 말고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형태가 되게 다른 형태로.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주면서 저 이런 일이에요. 라고 업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죠. 처음부터 돈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 중에 사업 초기에 바로 돈 되는 일은 어떤 걸까? 사업이라는 것 중에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하자, 같이. 동네에 요즘에 뭐 직장을 다니다가도 내 거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 많잖아요. 순수 내 돈이 있든 그럼 최고의 능력자지만 대출이든 간에 돈부터 쓰지 않나요? 내 일이라고 해서 내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많은 돈과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실패가 없잖아요. 많은 돈 투자하지 않고 처음부터 돈 되는 일은 나한테 세상에 어떤 것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버는 수입의 성격도 사업의 그 시작 조건도 전혀 다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불황 시대에 투자 없이 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자산이라는 걸 만드는 거 그게 쉽게 수입이 들어온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안 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일 어떤 일 같으세요? 라고 또 일에 대해서 풀어주신다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그 사람이 잘 대기업을 다니거나 일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야. 상대방이 이 사람을 되게 잘 봤어.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시냐? 당신의 선택이 좀 무모하지 않느냐? 인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업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일을 속아서 한 게 아니냐? 학금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철없는 시도, 뭐 왜 뉴스킨이야?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친환경 유통한다고 지방에서 농사 지으면 어때 보이시는지.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이 요리사가 됐다고 하는 네이버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직업 파트 이런 섹션란에서 어떤 느낌을 멋있다고 기사는 평을 하더라고요. 하던 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뭔가를 아예 업종을 바꾸는 이 사람의 내 선택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 업이 뭐가 다르냐. 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 주는 가치가 또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다닌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면 무모하다라는 건 사실 세상 패러다임의 기준이라는 거죠. 뉴스킨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결국 뉴스킨만 얘기하는 내가 싫은 건지 아니면 어떤 무모한 선택으로 그냥 보이는 건지 뉴스킨 말고 땡땡, 인 땡땡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뉴스킨이야? 라는 의도인지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의 대화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아들이 삼성 다니는데 왜 삼성만 다녀?
만약에 왜 그 뉴스킨이야? 다른 것도 있잖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본 게 뉴스킨에서 본 게 이거예요. 전 뉴스킨을 선택한 거예요. 뉴스킨은 뉴스킨을 본 사람, 뉴스킨을 할 만한 사람이 뉴스킨을 하는 거고, 애터미에서 본 사람은 애터미를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쿨하게 내가 본 거를 얘기해 주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언제 끝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쭉 가면 뭐 끝이 없지만, 뭐 다 많이 못 풀고 몇 가지 풀어봤는데요. 결국은 상대의 말투, 그리고 그 앞뒤 내용에 따라서, 그 뉘앙스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진입 파악, 그리고 이 사람 말하고자 하는 캐릭터, 공감과 칭찬을 원하는 건지, 어떤 근거를 원하는 건지, 나에게 확신을 바라는 건지, 이 캐릭터 파악을 통해서 마음 열기, 비유랑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 인식에 맞게끔 제안해주는 것들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인식이 높아지는 거. 그 인식을 높일 땐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다시 호기심으로 전환시켜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을 동기부여시켜줘서 이거에 대한 나의 다음 프로세스의 플랜으로 제안을 하는, 그것이 리크루팅의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는 아까도 다 보셨겠지만 나에 대한 정체성, 업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 주면서 확신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나에 대한 비전 제시, 매니아에 대한 비전, 사업에 대한 기회에 대한 비전을 해주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짧은 거고 길면 긴 Q&A 강의였지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잘하고 싶다 의기를 지금 막 목표 설정도 하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Q&A는 정말 빠져선 안 되는 기초 실력입니다. 이 기초 실력을 여러분의 업을,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인 소중한 분들께 그 기회를 전달하는 Q&A를 잘 실력을 키우시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